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엑셀 계산 작업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쌤이 좀 천천히 나가고 있긴 해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그 에컨이 좀 미미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냐면요. Dmax 그다음에 Vlookup. 자, Dmax는 여러분들 보면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앞에 D가 붙었구나. 자, D가 붙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들어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자, 가지고 와볼게요, 그냥.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은 아까는 뭐 평균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에버리지였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최대값, 맥스. 뭐 영화도 보면 매드맥스 있잖아요. 화가 끝까지 났다. 뭐 이런 의미로. 자, 그럼 맥스라는 거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는 함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범위, 열번호,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브이로그가 뭐냐면요. 이거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함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낀 정의니까 뭐 네이버에 치거나 해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고자 하는 값, 참조값이라고 할게요. 참조값. 그냥 이게 참조값이라고 하면은 룩업 밸류니까 참조값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조금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룩업 밸류니까 앞에가 참조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 번호, 마지막은 뭐 조건인데요. 첫 번째로 참조값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가지고 올 건데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뭐 Dmax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가져오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해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 참조하는 값이 있어야 돼요. 참조하는 값이 있고 그 데이터에 부합하는 내용을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참조값은 뭐 참조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범위는 어떤 범위 중에서. 네, 마지막으로 조건은 0은 정확하게 일치. 자, 1은 유사일치.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V룩업이랑 H룩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H룩업 나오면은 자세하게 또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뭐냐면요. 표 3번은 문제가 캠핑용품. 자, 분류가 캠핑용품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친구의 제품명을 여기다가 표시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먼저 해야 될 거면요. 캠핑용품의 제품 중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명을 셀에 가지고 오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Dmax 함수 잘라서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맥스 함수 이용해 가지고 판매 실적이 가장 많은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내용을 드래그하면 된다고 하면 됐습니다. 자, 근데 컴마 두 번째는 뭐예요? 필드. 잘 모르겠어. 크리테리아 이거 외우라고 했죠. 크리테리아 뭐예요? 조건이죠. 그럼 필드는 열번호야. 열번호인데 뭐 데이터베이스 맥스나 에버리지나 이거는 보통 열번호 들어올 때 숫자가 들어와요. 아무래도 숫자가 있어야지 어떤 게 가장 높은 건지
평균을 구하던지 뭐 합계를 구하던지 할 거니까 숫자가 들어온다는 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클릭, 컴마. 조건은 뭐예요? 캠핑용품이었죠? 분류가 캠핑용품. 자, 엔터 치게 되면은 185개라는 친구. 이거 중에서 캠핑용품. 이 친구들 중에서 이게 제일 많긴 하네요. 이게 제일 많긴 해요. 자,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거 제일 많은데, 데이터베이스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제품명을 가지고 오래요. 제품명을 가지고 오래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품명을 가지고 오래요. 아까 그 브이룩업에서 참조값 있었죠. 참조값을 데이터베이스 맥스 함수로 넣어서 참조값으로 가져오고 그 참조값이 가장 많은 참조값, 즉 데이터베이스 맥스에서 가장 높은 숫자 185가 어떤 제품명인지를 여기서 열번으로 가지고 오고 범위는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끌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F2번 눌러서 고침해주고요. 앞에다가 브이룩업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룩업 씌워주면은 자, 이게 첫 번째 룩업 밸류 찾는 값이 요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찾는 값이 뭐였죠? 185였죠. 자, 185라는 숫자를 가지고 185 숫자에 해당하는 제품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좀 말하면 좀 이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참조값 185라는 숫자를 가지고 제품명을 끌고 올 거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다. 추출할 거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어떻게 잡아주냐면요.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룩업 밸류 참조값을 판매 실적으로 잡았어요. 판매 실적으로 잡았어요. 그럼 판매 실적이 첫 번째 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여러분 임의대로 잡으면 안 되고요. 이 판매 실적이 첫 번째 열로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엄마.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범위 안 잡았네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범위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어레이 나왔죠. 기억해 보세요. 어레이, 레인지, 레프. 범위다. 들어간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첫 번째 아까 판매 시적 가지고 오래요? 아니죠. 제품명 가지고 오라 했죠. 제품명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러면은 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 잡았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죠? 분류점이라고 기준점이라고 볼게요. 기준점. 그러면요. 브이룩업 함수 이용할 때 여러분들 뭐 이거 습관은 들이세요. 이렇게 기준점은 잡아주지 않고 기준점 아래 실제 데이터들을 위주로 잡아준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뭐 커마 1급이나 2급 시험 볼 때 위에까지 기준점까지 잡아버리면 데이터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 데이터는 이렇게 아래부터 잡아준다. 요거 좀 기억하고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장기간 나중을 위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가져올 거고요. 185에 해당하는 제품명이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두 번째 거 가져올 거고, 컴마 true, false 정확하게 일치 0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자석 행호가 나옵니다. 자, 이게 브이룩업이 여러분 아마 데이터베이스 맥스, D맥스는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건데 V룩업, H룩업, 쌤도 이거 옛날에 공부했을 때 가장 헷갈리고 가장 이해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던 함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뭐 공부하고 그때는 그냥 문제에서 당장 요구하는 거 푸는 게 급해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쉽게 설명해 주려면은 뭐 이거는 첫 번째는 찾는 값은 요게 된다는 거죠. 그 판매 시작 가장 높았던 거. 그래서 이 값을 참고로 해서 여기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해주고 여기 세 번째 인수에서 직접적인 데이터를 추출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아까 185였죠. 185라는 숫자가 있어요. 185라는 숫자를 참고해가지고 이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즉 1번, 2번이라고 쳤을 때 두 번째 열에 있는 185랑
일치하는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게 자석인 거였죠. 그래서 마지막은 정확히 1차 유사일치 있는데 1번 누르게 되면요. 185가 아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가 계산을 해서 가장 근접한 거 가지고 오는데 이건 지금 딱 떨어지기 때문에 0번으로 해서 작업 완료했습니다. 브이로그업, H룩업은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이름, 성별, 주소, 김, 남, 서울 이렇게 있을 때 박박박이란 친구의 주소를 가지고 와라.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 많거든요. 뭐 이게 지금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많다고 했죠. 몇만 개 있습니다. 박박박이란 친구가 있어. 고객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사은품을 보내주려고 해. 사은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친구의 주소가 어딘지 몰라. 그랬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풀어보면은 브이룩업. 브이룩업만 해서 문제 한번 볼게요. 내가 참조하는 값은 뭐예요? 박박박이죠. 박박박에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주소죠. 그러니까 참조값은 박박박이 되는 거지. 컴마. 그 범위, 참조 범위. 이거는 이렇게 기준은 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컴마. 여기서 이 범위 중에서 너무 목이 아프네요. 자, 이 범위 중에서 주소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주소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세 번째 열에 있죠. 그러니까 이 열 번호는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죠. 그러면은 정확히 일치밖에 없어요. 0번. 그러면은 이 친구가 부산에 어디 있구나. 이쪽으로 사은품 싸줘야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회사에서 업무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H룩업은 또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고 실용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쌤한테 다시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진짜 꼭 중요한 함수예요. 쌤이 뭐 엑셀 함수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브이룩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업무할 때 선생님들도 업무하거든요. 그럴 때 브이룩업 함수 정말 많이 중요해요. 정말 많이 중요한 게 빈도수라고 치면은 브이룩업 함수가 압도적으로 빈도수가 많습니다. 뭐 썸, 뭐 합계, 평균, 뭐 숫자 세는 거 이런 거는 드래그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함수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브이룩업, H룩업은 정말 많이 써요. 뭐 참조해서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뭐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좀 더 나는 에이스 그 사원이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마스터해야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반복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고요. 자, 4번 문제 보면요. 에버리지 앤드 if 함수거든요. 에버리지 이거는 뭐 평균 구해주는 함수. 이거는 뭐 범위 1, 범위 2 등등등 있습니다. 이거 쉬워요. 그냥 평균 구해주는 함수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에버리지 함수 연 다음에 숫자 있으면 드래그 잡아주면요. 그냥 평균 구해줘요. 141.1 구매수가 141.1이라네요. 드래그 보니까 얼마예요? 평균이 141.1이죠. 이건 드래그에서도 알 수 있는 함수고 뭐 범위는 컴마 찍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드래그 잡아주면 돼요. 그럼 두 개 요거랑 요거에 이제 평균을 구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에버리지 함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다음 거 보면요. 엔드 함수. 이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아니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논리 함수라고 보면 돼요. 논리 함수. 그래서 검증 1, 검증 2 등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문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엔드 함수 열어준 다음에 요 값이 88이냐 그리고 컴마 이 값이 작거나 같다 100이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검증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검증가 맞아요 틀려요? 87 맞죠?
두 번째 검증값 100보다 201이라는 숫자, 주의 18이 201이죠. 201이라는 숫자가 100보다 작나요? 아니죠. 이거는 false라는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거고, 맞게 되면 true라고 나와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f 함수는 아까 했죠? if 함수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뭐 이건 4번 문제죠. if 함수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if 함수 했으니까 뭐.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구매 수가 200 이상이고 구매 수가 200 이상이고 적립금액은요. 적립금액 평균보다, 즉 이 전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면은 MVG라고 표시하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함수 또 잘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수를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AND 함수 이용해가지고 검증해 볼게요. 첫 번째 검증할까 뭐예요? 이 친구, 이 구매 횟수가 200 이상인지 검증해 볼게요. 200 이상인지. 그거 나왔다. 200. 컴마. 두 번째 검증할 건 뭐예요? 이 적립금액. 여기 지금 16행이죠. SG001의 친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친구의 값이 이상인지, 뭐 이상인지, 평균 이상인지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긁어주면 되겠죠. 평균 이상인지 검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검증 값에는 이거 좀 작게 안 되나? 첫 번째 검증 값은요, 이게 200 이상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값보다 이게 평균이 큰지 안 큰지 false라고 하네요. 뭐 첫 번째만 봐도 이거는 200이 안 넘으니까 false라고 뜨겠죠. 전체 내려오면요, true. 네. 여러분들 이거 에버리지 함수 쓸 때 이거 범위 잡아주는 거니까 범위는 그냥 절대참수 잡아줘야지 이렇게 안 내려가겠죠.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알아차리고 바로 정정해주면 돼요. false 값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true는 뭐예요? 맞다는 거죠. 이건 200 일단 넘었고 두 개 다 200 넘었고 이거는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평균 몇이에요? 평균이 150이죠. 자, 150 이상이고 하니까 이렇게 true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alse true 나왔는데 false 값일 때는 이렇게, true 값일 때는 이렇게 변환해 주라는 함수 어떤 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앞에 if 함수 써가지고 활용해 주면 되겠죠. true 값으로 나온 거는 MVG로 변환해주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자, 더블 클릭 눌러가지고요. 앞에다가 if 함수. 검증값 요거 둘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마. 맞으면은 MVG. 아니면은 공백.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true, false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공백으로 나오고요. 공백으로 나오고 true만 MVG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if and average 함수 이용했고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커맨 시험 보게 되면 네, 그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MVG로 변환되면 된다까지 선생님이 방금 그 영상 확인했는데 거기까지 녹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f and average 함수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abs 이거는 절대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 이건 뭐 범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sum if는 뭐예요? 이거는 특정 조건에 부합한, 그러니까 sum은 sum, 그러니까 합계는 합계인데요. sum if 만약에 뭐 합계를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숫자를 더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내용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 친구들 중에서 뭐만 한다는 거예요? 그 뭐 남자 혹은 여자의 성별이 남자 혹은 여자의 점수만 더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수는 뭐 범위, 열번호, 그 다음에 합계 범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범위라는 거는 이제 아니다. 네, 범위 조건이죠. 범위라는 거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라고 보면 돼요. 조건이 포함된 범위, 조건이 들어간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남자,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인 친구들의 점수 합계와 여자인 친구들의 점수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썸이프를 두 개 쓸 것 같아요. 썸이프 마이너스 썸이프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는 여 해가지고요. 남자와 여자의 점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는 걸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요. 남자의 점수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범위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범위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남자일 경우에 범위 들어가는데 조건이 뭐가 되어 있어요? 조건이 남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남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남자를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남이라고 글자를 똑같이 입력해도 돼요. 근데 클릭하는 게 좀 아무래도 오탈자나 혹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릭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남자일 경우에 남을 클릭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계 범위는요. 지금 점수 구할 거잖아요. 그럼 점수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드래그. 그러면은 남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첫 번째로 더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빼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진행이 되고 앞에다가 뭐 씌워주면 돼요? ABS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 씌워주고 썸이프 마이너스 썸이프 잡아주면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ABS 바로 열어주고 썸이프 열어줄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이거는 범위고요. 이거는 합계 범위고요. 범위는 범위인데 조건이 포함된 범위입니다. 조건이 포함된 범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포함된 성별 요 친구들 중에서 나는 누구의 합계만 구할 거예요? 첫 번째 남자 합시다. 그냥 남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합계 구할 거예요? 요 숫자들 중에서 걸어 닫아주고 마이너스 썸이프 두 번째로 구할 거예요. 어떤 범위 중에서 요 친구들 중에서 똑같죠? B29, B36, B29, B36, 근데 누구의 어떤 성별을 구할 거예요? 여자의 성별을 구할 거예요. 그럼 여자 클릭. 점수 합계는 어디서 참고할 거예요? 여기서 참고할 거예요. 엔터. 쳐주면은 점수 차이가 10점 뭐 3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ABS 함수 통해서 이제 절대값으로 만들어 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뭐 5번까지 내용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쉬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썸이프 인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 쌤이 이게 둘 테니까 나중에 두고 나중에 그 사이트에다 올려줄게요.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다가. 이거 왜 안 썼죠? 이거 평균. 이건 합계.
올려줄게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했던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까 마이크가 좀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해서 이어붙이기 할 건데 혹시나 이 마이크 좀 안 들려가지고 선생님 방금 확인하긴 했는데 뭐 안 들리는 부분이 좀 중간중간에 혹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정정할 부분 정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분석 작업 1번과 2번 문제인데요. 내용 보니까 이거는 목표값 찾기랑 시나리오입니다. 뭐 ITQ에서 목표값 찾기는 했을 거고 안 있는 친구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네, 문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